그해 초복날은 유난히 무덥고 꿉꿉하였다. 연풍현 외곽의 송림골 마을에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소리에 말벌도 짜증을 내고 날아다닐 정도였다. 에고야, 이놈의 장마철에 땔감을 팔다가 속이 썩겠다. 두만이라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한 짐 가득한 나무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얼굴은 해쓱하고 팔뚝엔 굳은 살이 켜켜이 박여 있었으나 그 눈은 여전히 해맑고 맹한 구석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둔하지만 착한 놈이라 부르며 좀처럼 미워하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땡그랑 방울소리와 함께 마차 하나가 송림골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다. 평소 보기 힘든 고운 채색의 발이 드리워진 상 마차였다. 이런 데까지 상인들이 들어올 리가 없을 텐데 두만이라는 목덜미를 긁적이며 힐끔힐끔 그 마차를 바라보았다. 그 마차가 향한 곳은 바로 송림골 안쪽의 기와집, 즉 해연댁의 집이었다. 해연댁은 송림골에서 가장 이름난 과부였다. 고운 얼굴에 기품이 배어 있었고 아직 30도 안 된 나이로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천연두로 죽고 식에서는 그녀를 외면했다. 하지만 그녀는 약초를 다리고 침을 놔주는 재주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날 해연댁집 앞에 정박한 마차에서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내렸다. 그는 마치 도성의 기녀 같은 풍취가 풍겼고 눈매에는 요염한 기색이 어린 듯했다. 여기 맞지요? 해연댁이 사는 집. 예, 마님. 맞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온 분을 안으로 마부가 나지기 말하자.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두만이라는 땔감을 해연댁 집으로 가져다 주는 날이었다. 해연댁이요, 땔감 가져왔어요. 뒤란에 나무를 내려놓고 목을 빼고 있자 안채에서 해연댁이 소리쳤다. 둘만 이리 좀 들어오너라. 물이라도 한 그릇 마시고 가. 평소 같으면 두만이라는 얼굴을 붉히며 됐어요. 마님하고 튀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문턱을 넘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 냄새와 함께 하얀 소매가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있었다. 살짝 드러난 목덜미,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정체 모를 웃음. 두만이는 그만 숨을 꿀꺽 삼켰다. 이쪽은 도난이라 해요. 우리 마을서 나무해다 주는 착한 총각이죠. 어머, 그러세요. 체격이 어쩜 이리 튼튼하대요. 사내답게. 그 여인은 다소곳이 웃으며 두만이를 바라보았고 두만이는 얼떨떨하게 묵례만 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두만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아씨, 눈이 꼭 고양이 같았지? 평소엔 나무 냄새가 밴 지피 불에서도 곤히 자던 그였으나 이날은 뒤척이기를 몇 번이고 달빛을 베고 누운 채 심란한 밤을 새웠다. 며칠 후 마을에는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들었소 해연댁 댁에 도성서 기반 손님이 들렀다지 뭐요? 기반이라니 기생이요. 그게 아니라 해연대기 사람 살리는 침술 말이요. 도성서 난치병 앓던 양반댁 딸이래. 그런데 뭐
그 딸이 아니라 첩이라나 뭐라나. 두만이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만 했다. 그 고운 눈매의 그 말씨, 도성 여인은 다 저런가? 어느 날 해연댁이 조용히 두만이를 불렀다. 둘만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 아씨? 며칠 더 묵기로 했는데 뒤란 약초밭을 손봐야 해서 두말하지 않고 예 하고 달려간 둘만. 그런데 일은 약초밭이 아니었다. 해연댁은 뒷방 문을 열며 슬며시 말했다. 사실 아씨께서 좀 두려워하시는데 사내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구나. 제가요. 괜찮다면 말이다. 뒷방은 향냄새로 가득했고 그 여인은 옅은 누런 옷을 걸친 채 책을 읽고 있었다. 둘만 씨, 맞죠? 이리 와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 부르듯 손짓했고 두반은 장작보다 더 무거운 다리를 끌며 그 곁에 앉았다. 시골이지만 여긴 정겨운 냄새가 나요. 당신 같은 사람도 있고. 그녀는 낮은 소리로 속삭였고 두마의 귀는 붉게 물들었다. 아니요. 전 그냥 나무나 하는 놈인데. 그래서 더 좋은걸요. 그 말에 두만이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인지도 몰랐다. 단지 그 여인의 시선이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해연댁은 장독대 앞에서 몰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나무더미를 정리하러 간 두말이 그것을 엿듣게 되었다. 정말 그 사내를 써야 하나요? 해연댁, 우린 시간이 없어요. 그가 순박하니 믿을만해요. 다만 그 뒤는 책임질 수 없겠죠. 달빛 아래 해연댁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이 엇갈리고 있었다. 두만이라는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장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덜컥하. 해연댁이 놀라 돌아봤을 때 두반은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켰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이상을 따질 지혜는 그에게 없었다. 단지 가슴 속에서 이상하게도 그 여인을, 아니 해연댁과 그 여인 둘 다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일렁이고 있었을 뿐. 그날 이후 두만이의 일상은 뒤바뀌었다. 나무를 하고 돌아오면 자연스레 해연댁 집으로 향했고 뒷마당의 약초밭이나 장작더미 근처에서 기웃거리다 보면 해연댁이 웃으며 부르곤 했다. 둘만 저쪽 약초 좀 다듬어 줄 수 있겠니? 혹은 둘만 아씨 방에 물 좀 올려다 줄래? 그럴 때마다 두반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뒷방 문을 열면 늘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조차 묻지 못했지만 두반은 속으로 그녀를 꼬운 아씨 보라 부르기 위해 시작했다. 요즘 따라 자주 보네. 두마리. 마을의 노인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해연댁 집엔 무슨 귀신이라도 들렀나 아니면 네가 귀신 들린 거냐. 두반은 어리둥절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요. 일 좀 도와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고운 아씨의 목소리,
숨결, 손끝에서 풍겨오는 향기. 그것들이 두마의 거칠던 가슴을 자꾸만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해연대근 부엌에 초를 하나 밝혀놓고 혼자 약재를 다리고 있었다. 두바는 장작을 더 넣기 위해 마루에 앉아 있었다. 둘만 아. 예, 넌 혹시 어릴 때 기억 같은 거 잘하니? 내 뜻밖의 질문이었다. 기억이요? 글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두바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러시는데요? 마님. 해연댁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웃어 넘겼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 말이지. 넌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지 않니? 그렇지요. 옛날에 산속에서 나무하다 길 잃은 걸 큰 어르신이 데려다 주셨다더군요. 해연댁은 입술을 꼭 다물며 눈을 떨궜다. 그 눈빛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혹은 슬픈 예감을 참고 있는 듯 보였다. 며칠 뒤 고은아 씨는 두반을 따로 불렀다. 둘만 씨. 예, 아씨. 혹시 나랑 산에 다녀올 수 있어요? 아주 조용한 약초를 찾고 싶은데 혼자 가긴 좀 무서워서요. 산이요, 무섭긴요. 저야 산에서 나무하고 사는 놈인데. 두반은 기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은아 씨는 조심스레 웃었고 그렇게 둘은 새벽녘 짙은 안개를 가르며 산길로 들어섰다. 산은 조용했고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다. 두반은 앞서 걸으며 가지를 치고 길을 냈다. 둘만 씨는 참 사내답네요. 어깨도 넓고 등에 기대고 싶달까. 그녀는 짐진 농담처럼 말했지만 두반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닙니다. 전 그냥 정말 몰라서 그래요. 둘만 씨?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고 두마의 등 뒤에서 살짝 손을 얹었다. 이렇게 순박한 사람 도성엔 없어요. 나 같은 여인도 처음이죠. 그 순간 두반은 땀인지 비인지 모를 이슬이 얼굴을 타고 내리는 걸 느꼈다.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단지 눈을 감고 그 여인의 천을 느낄 뿐이었다. 그날 밤 해연댁은 혼자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손에는 반쯤 비운 술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게 옳은 걸까? 두 마리 같은 애를 이런 일에. 그때 뒷문이 열리며 고은아 씨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달떠 있었고 눈은 반쯤 젖어 있었다. 혜연 언니, 나 마음이 흔들려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넌 잊었니 우리가 왜 이곳까지 내려왔는지. 하지만 그 애는 해연댁은 벌떡 일어서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 애를 더 이상 깊이 끌어들이지 마. 이미 위험해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낯선 산에 둘이 도착했다. 도포를 입고 검은 두건을 두른 이들은 말없이 마을 어귀를 서성였다. 그들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다. 기와집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마을 촌장은 그들을 향해 다가가 물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우린 도성에서 왔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내는 입꼬리를 희미하게 올리며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처럼 대답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이 마을에 있을지도 모르죠. 해연댁은 창호지를 열어 밖을 내다보며 이를 알아차렸다. 왁군, 결국 고은 아씨는 손끝을 덜덜 떨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들이라면? 전 다시 돌아가야 해요. 아니, 아직 아니야. 내가 마지막까지 막아볼게. 하지만 해연댁은 두만이를 떠올렸다. 지금쯤 약초밭을 정리하며 멍하니 웃고 있을 그 사내. 그 우직한 미소가 해연댁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아이만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밤이 되자 두반은 뒷문을 두드렸다. 마님, 오늘도 물 떠다 드릴까요? 문이 살짝 열렸고 고은아 씨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두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오늘은 그냥 내 옆에 있어줘요. 아무 말도 말고.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두반은 이유도 모르고 가만히 손을 꼭 잡아주었다. 온기가 서로의 손을 타고 흐르며 두 사람은 그렇게 고요한 밤을 맞았다. 그러나 그 밤, 마을 외곽에서는 조용한 발소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송림골은 바람 한 점 없는 기이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을 일찍 끄고 들어앉아 귀를 기울였다. 낮에 내려온 낯선 사내 둘이 마치 살기를 숨기며 돌아다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곳은 마을 어귀의 허름한 주막이었다. 두건을 벗은 사내는 주막 주인에게 술을 청하며 나직이 말했다. 이 마을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다지? 아, 예, 해연댁 말씀입니까, 그래? 그 집에 아씨가 묵고 있다지 소문이 좀 났습니다. 기반에 있던 분이라던데. 하, 역시 그년이구나. 사내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의 동료가 낄낄대며 물었다. 우린 언제 움직일까 오늘 밤. 달이 넘어갈 때 한밤중이 가장 좋지. 그리고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해연댁의 집은 그때도 불을 꺼두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해연댁이 약재를 다리고 있었고 뒷방에서는 고은 아씨가 문턱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고은 아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문간에 선 건 둘만이었다. 아씨,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들어왔습니다. 둘만씨. 그녀는 눈가가 붉어지더니 달려와 두마의 팔을 붙잡았다. 두반은 덩치가 크면서도 우왕좌왕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고은아 씨는 놓지 않았다. 내 곁에 있어줘요. 제발. 두마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마치 산짐승처럼 무섭도록 순수하게. 그는 그녀의 떨림을 느꼈다. 말없이 팔을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을 해연댁이 문틈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게 최선일까? 손에는 술병이 쥐어져 있었지만 입술은 바짝 타들어갔다. 그녀도 여인이었다. 한때 사랑도 했고 배신도 당했고 남편도 떠나보낸 그런 해연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둘만, 아, 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새벽녘, 두반은 마루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 고은아 씨는 그 옆에서 머리를 기대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짧은 꿈을 꾸듯이 그렇게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 해연댁은 문을 열고 나와 살금살금 뒷길을 걸었다. 그녀는 송림골 밖에 갈대밭을 향해 걸었다. 그곳에는 이미 검은 도포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나, 네. 부탁하신 대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해연댁은 굳은 얼굴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년을 데리고 올라갈 거다. 우리가 설마 그냥 왔겠냐? 그 아이는 죄가 없어. 그만두면 안 되겠나? 너도 예전엔 우리 같은 처지 아니었나 이젠. 그런 척 그만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구만이마는 건드리지 마. 약조해. 글쎄. 우린 그놈이 뭘 아는지 확인해야지. 증인도 없애야 하고.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사내는 피식 웃었다. 그걸 왜 네가 보장하냐? 오히려 그놈이 제일 위태로워. 그리고 너 잊었어. 우리가 널 어떻게 살려줬는지. 해연댁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그 애만은? 우린 돈을 받고 온 일꾼일 뿐이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녀의 머리가 갈대밭 흙에 닿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시각,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 두말이 문득 깨었다. 옆에서 고은아 씨는 초췌한 얼굴로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둘만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해져서. 아닙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순박하게 뱉은 그 말에 고은아 씨는 입술을 떨며 두반을 안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면 나 진짜 떠나기 위해 싫어져요. 두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녀를 꼭 안았다. 문득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울먹였다. 둘만 씨, 제가 나쁜 년이에요? 나 당신을 망치러 왔어요. 무슨 소리요? 아씨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 거짓이에요. 나 도망자예요. 나 팔려갈 뻔한 몸이에요. 두마의 눈이 동그래졌다. 고은아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기 도성에서 사람들 내려왔어요. 나 잡으러. 나 둘만 씨까지 위험하게 만들 거예요. 도망쳐요. 제발. 두반은 얼어붙었다. 순박한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실소, 내가 아씨 지켜드릴 거요. 고은아 씨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리고 두마의 가슴팍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바보와 같이 굴어요? 나 같은 년 그냥 버려요. 두반은 미동도 없이 그 울음을 다 받아주었다. 그날 저녁 해연댁이 돌아왔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두반과 고은아 씨가 부엌 앞에서 마주서자 해연댁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님, 둘만아. 그 목소리는 마치 기력이 다 빠진 노인 같았다.
이제 그만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더는 우리 집 오지 마라. 왜요? 왜 그러세요? 두 마리 달려들듯 묻자. 혜연댁의 눈이 번뜩였다. 너 아냐 아씨 때문에 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죽으면 어떻소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 말에 혜연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니 곧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둘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두반은 그런 혜연댁을 얼어붙은 차에 바라보았다. 고은아 씨는 뒤돌아 술병을 움켜쥐더니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 밤 마을 뒷길에는 두건을 쓴 사내들이 조용히 모여들었다. 갈대밭에서의 대화는 이미 끝났고 계획도 섰다. 혜연댁은 포섭했어. 그녀는 협조할 거다. 그럼 끝내자. 그들의 눈은 사냥꾼의 눈이었다. 달빛이 비끼는 칼날이 반짝였다. 밤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송림골 골목에는 개 짖는 소리조차 잠들어 버린 듯했다. 하지만 혜연댁의 집은 여전히 어두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부엌에는 불빛 하나만 깜박였고 혜연댁은 맨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 손에는 술병이 있었지만 마시지도 못하고 입술만 축였다. 얼굴은 사색이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내렸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모두가 사는 거야. 그녀는 벌떡 일어서더니 문을 열었다. 밖에는 싸늘한 밤 공기만 흘러들었다. 그 시각 두반은 뒷마당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허수아비처럼 웅크린 그 몸집은 늘 크고 든든했지만 작아 보였다. 그는 멍하니 마당의 달빛을 바라봤다. 왜 나한텐 이런 일이?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고은아 씨가 나왔다. 그녀는 두마의 등 뒤에서 발소리조차 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둘만 씨,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두반은 흠칫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순박함이 아니라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왜요? 왜 그러시는 거요? 아씨,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소. 당신까지 죽을 수 있어요. 그녀는 달려와 두마의 옷깃을 붙잡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도망치는 짐승처럼 사나웠다. 제발 도망가요. 제발 실소. 둘만 씨. 두반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아씨가 어디를 가든 내가 따라가겠소. 그게 내 마음이오. 고은아 씨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당신이 죽어요. 내가 당신을 망치는 게 싫어요? 그녀는 두마의 가슴을 두드리며 몸을 떼어냈다. 그리고 눈물이 번진 얼굴로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살아주세요. 그거면 돼요. 같은 시각 혜연댁은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겁고 차가웠다. 저 멀리 숲길에서 두건을 쓴 사내 둘이 모습을 드러냈다. 왔다. 해연댁은 이를 악물며 사내들을 맞았다. 그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준비는 잘 됐나? 그년 아직 집에 있나? 있어. 좋아. 우린 일 처리만 하면 돼. 해연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두만이는 건드리지 말라 했잖아. 상황 봐서 그 말에 해연댁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사내는 냉소를 지었다. 너도 예전엔 우리랑 다를 바 없었잖아. 어디서 양심 찾냐 닥쳐. 크크. 좋다. 오늘 끝내자. 두반은 그때야 인기척을 느꼈다. 마당을 벗어나려던 고은아 씨의 손목을 붙잡았다. 가지 마시오. 나요 안 돼? 그때였다. 문 밖에서 철컥 소리와 함께 날이 번쩍였다. 두반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아씨 뒤로 두건을 쓴 사내 하나가 뛰어들며 칼을 겨누었다. 두반은 맨손으로 그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사내는 힘이 좋았다. 두마의 팔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쳤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고은아 씨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살려줘. 조용히 해라. 사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두반은 피범벅 손으로 다시 달려들었다. 놔 인연 놔라. 그러나 또 다른 사내가 뒤에서 두반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벽에 내리쳤다. 두반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 소란에 해연댁이 달려왔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입을 틀어 막았다. 그만해. 이러지 마. 비켜라. 내가 시켰잖아.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보내줘. 늦었어. 사내는 무자비하게 고운 아씨를 질질 끌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둘만씨. 두반은 피투성이가 된 채 손을 뻗었지만 힘이 빠져 있었다. 그저 흐릿한 시야로 해연댁과 눈이 마주쳤다. 해연댁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둘만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두건을 쓴 사내들은 고은아 씨를 끌고 밤길로 사라졌다. 해연댁은 무너진 담장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하늘에는 달이 피처럼 붉었다. 마당에는 피 흘리며 쓰러진 두 마리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가느다란 숨만이 흘러나왔다. 아씨. 그 한마디가 피범벅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리고 눈이 천천히 감겼다. 한밤이 저물고 동이 떠오를 즈음. 송림골 마당은 피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두반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입가에서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고 숨소리는 사나운 바람 소리처럼 거칠었다.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아씨. 목소리는 터지듯 나왔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흐릿한 환영 속에서 고운 아씨가 미소 짓고 있었다. 둘만씨, 고마워요. 그 미소는 눈물로 번졌다. 두반은 손을 뻗으려 했지만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겨우 입술을 달싹였다. 가지 마시오.
하지만 환영은 사라졌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피와 섞여서 시커멓게 흘러내렸다. 그 시각, 산길 너머 어두컴컴한 수레 속 고운 아씨는 몸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실려가고 있었다. 수레는 흔들렸고 나무 바퀴가 덜컹거리며 돌을 밟았다. 그녀의 몸 여기저기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채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고르듯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 그 지옥으로 돌아가는 건가?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기반의 시궁창 같은 방, 문틈으로 스며드는 술 냄새, 비린내, 그리고 날카로운 남자들의 눈빛. 예쁘게 생겼네. 이년은 값을 더 쳐야겠어. 그때 어린 소녀였던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다.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말했다. 네가 살고 싶으면 웃으라고.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들은 박장대소하며 술잔을 비웠다. 싫어. 그만, 제발. 수레 안에서 고은 아씨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사내 하나가 뒤를 돌아봤다. 뭐라더냐? 조용히 해. 곧 도성 간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눈에서 불씨 같은 분노가 피어올랐다. 도성에만 데려가 봐라. 난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수레는 달빛이 스며든 산길을 벗어나 더 큰 길로 나아갔다. 밤새 달리고 또 달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고은 아씨는 울음소리도 삼킨 채 이를 갈았다. 송림골, 해가 떠올랐다. 하지만 해연 대게집에는 아침이 오지 않았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해연댁은 마루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마의 피가 묻어 있었다. 밤새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쉰 울음처럼 새어나왔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혀를 찼다. 그 집 귀신이 붙은 게야. 아냐. 재수가 없는 거지. 저 과부가 화를 부르는 게야. 그 총각이 얼마나 착했는데 그 수군거림이 해연댁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귀를 틀어막았다. 그만해. 그만 좀 해. 하지만 소문은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갔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 도성 기생이랑 짜고 뭘 한 게 아니냐. 그 총각도 참 어리석었지. 해연댁은 마루에서 주저앉은 채 얼굴이 온통 눈물과 먼지로 얼룩졌다. 그때 문간에서 발소리가 났다. 둘만이었다. 비틀비틀 피범벅 옷을 입고 문턱을 붙잡았다. 해연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입을 틀어막았다. 둘만 살아있었니? 두바는 허리를 굽히며 숨을 몰아쉬었다. 피가 다시 배어 나왔다. 아씨, 어디? 아씨, 어디쏘? 아씨.
데려가야, 지켜야, 약속했는데. 해연댁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두반은 문간에 쓰러지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힘이 빠진 손끝은 허공만 휘저었다. 아씨, 기다리죠. 그리고 눈이 감겼다. 숨이 거칠게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는 기절한 듯 땅에 고꾸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어떤 이는 해연댁을 붙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해연댁. 이 총각이 왜 이러는 게요. 피범벅이잖소. 살려야 할 거 아니요. 해연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렸다. 누군가는 두반을 둘러엎고 뒷길로 달렸다. 피가 줄줄 흘러 바닥을 적셨다. 해연댁은 남은 핏자국을 바라봤다. 그 피가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그녀는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장독대 옆에 놓인 도끼를 집었다. 그리고 자기 손바닥을 베었다. 이게 내 죗값이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 피는 두마의 피와 섞여 시커멓게 얼룩졌다. 아씨? 둘만 미안하다. 내가 지옥을 끌고 온 거야.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장정들이 모였다. 이야기가 오갔다. 그 여인 해연댁 이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냐. 재수 없다. 애꿎은 총각만 죽게 생겼어. 그 도성기생이 문제였지. 근데 해연댁도 그 여인 숨겨주고 다른 고을로 보내야지. 여기 두면 또 화가 난다. 해연댁은 그것을 문틈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았다. 그래, 맞아.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만, 둘만, 이만 살려달라고. 내가 나가면 되지.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손바닥에서 새는 피가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얼굴을 땅바닥에 묻은 채 오열했다. 새벽녘. 두반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허름한 의원 집에서 한 늙은 의원이 혀를 끌끌 찼다. 이놈이 이렇게까지 다쳤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네. 그는 상처를 꿰매고 약초즙을 입에 넣어주었다. 마을 장정 둘이 두마의 몸을 꽉 붙잡고 있었다. 이와 그제야 두마의 목에서 낮고 쉰 신음이 새어나왔다. 의원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두마의 머릿속은 흑암 같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 같은 무언가가 빛났다. 바로 고은아 씨였다. 둘만 씨, 아씨. 그녀는 눈물 어린 얼굴로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너무 아득하고 슬펐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지 마시오. 내 옆에 있어 주시오. 이젠 안 돼요. 나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두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저 몸부림치며 손을 뻗었다. 그러나 손끝은 허공만 휘저었다. 아씨, 나 지켜드리기로 했는데.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 지었다. 그리고 그의 이마를 살포시 만졌다. 둘만 씨, 살아줘요?
제발 살아서 행복해줘요. 그 순간 두바는 숨이 끊길 듯 거칠게 몰아쉬었다. 의원이 급히 그의 입을 벌리고 약즙을 부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다. 저 총각, 여인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뭐람. 그래도 살려야지. 우리도 죄인일세. 이 꼴 보고도 못 막았으니 의원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씁쓸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살 거야? 하지만 마음의 병은 누가 고치나? 그 시각, 먼 길을 달리는 수레. 덜컹거림 속에서 고은아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흙먼지와 눈물로 엉겨붙었다. 흙, 앞쪽 마부가 비웃듯 쳐다봤다. 아직도 질질 짜냐. 너 같은 것들은 다 저렇더라. 도성 가면 귀한 손님 모셔야 할 테니 얼굴 좀 씻겨놔야겠다. 아씨는 눈을 치켜떴다. 그 눈엔 공포 대신 살기가 어려 있었다. 도성에만 데려가 봐라. 다 죽일 거야? 사내는 코웃음 쳤다. 죽여 넌 팔려가는 물건일 뿐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지난날의 기억이 뇌리를 후벼 팠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 킬킬대며 술을 따르라 명하고 몸을 만지고 뺨을 때리던 밤, 웃음을 강요당하고 울음을 삼켜야 했던 밤, 그때마다 속으로 맹세했었다. 내가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이번에도 달랐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제 울지 마. 더는 울지 마. 눈물 대신 눈에서 피가 날 듯한 분노가 피어올랐다. 송림골에서는 해연댁이 짐을 싸고 있었다. 허름한 보퉁이 하나,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와 약재 가루, 그리고 헌 주발 몇 개. 그녀는 그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다네, 내 인생이. 밖에서는 마을 촌장이 문을 두드렸다. 해연댁, 나와보시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문을 열자. 마을 남정네 서너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가웠다. 우린 결정을 내렸소. 이 마을에서 나가주시오. 네. 이 총각이 죽을 뻔했소. 마을이 시끄럽고 불길해졌다오. 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촌장은 애써 눈을 피했다. 죄송하오. 그래도 살기 위해선 알아요. 이해해요. 해연댁은 아무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 해연댁은 마지막으로 의원 집을 찾았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루에 엎드렸다. 안에서는 두마의 신음이 들렸다. 의원이 그를 부축하며 물을 먹이고 있었다. 아씨, 두마의 잠꼬대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해연댁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미안하다, 둘만아. 그녀는 문지방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네가 그 애를 좋아하게 만들고 내 손으로 끌어들였어. 내가 나가면 이제 괜찮을 거야. 이제. 의원이 문을 열었다. 해연댁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해연댁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연민도, 분노도, 피로도 있었다. 가시오.
더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해연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녀는 입을 앙다물고 다시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길을 걸었다. 마을 어귀, 아이들이 몰려와서 쑥덕거렸다. 저기 해연댁 간다. 귀신 붙은 여인, 총각을 죽게 한 여인. 해연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허름한 보퉁이를 꼭 쥐고 걸었다. 발이 떨려도 눈물이 차올라도 다 삼켰다. 내가 다 가져갈게. 내 죄, 내 죄. 그녀는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마을이 아닌 어딘가면 되었다. 두바는 혼수 속에서 또다시 아씨를 보았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그러나 웃었다. 둘만씨, 살아주세요. 아씨, 부디 행복해지세요. 그 목소리가 바람처럼 사라졌다. 두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몸은 피범벅이고 정신은 깨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해가 기울었다. 송림골은 며칠째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논두길엔 바람 한 점 없이 먼지 냄새만 떠돌았다. 의원집 안, 두바는 숨소리가 거칠었다. 의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지친 얼굴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내리지 않으니 두마의 입술은 바싹 타 있었다. 의원이 바가지에 약초물을 담아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에 넣었다. 에오와 그가 몸을 조금 떨자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다. 살려는 하는구나. 그나마 해질 녘이 되자 두 마리 눈을 떴다. 마루 천장이 흔들리듯 어지러웠다. 숨을 한 번 몰아쉰 뒤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씨, 아씨, 어디, 아씨. 의원이 달려왔다. 정신이 들어 둘만 아씨, 아씨, 내 약속 했는데 정신 차려 그 여인은 없다 아씨. 데리러 가야. 두바는 상처난 팔을 일으키려다 쓰러졌다. 온몸이 피와 진물로 굳어 있었다. 의원은 두마의 어깨를 눌렀다. 그만하라 했다. 네가 일어나면 또 죽는다. 두마의 눈은 초점 없이 떨렸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아씨, 기다리시오. 내가 간다. 의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늙은 손으로 두마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놈아, 바보다 바보. 왜 이렇게까지. 같은 시각 먼 길을 달리는 수레 안. 고운 아씨는 묶인 팔이 붓고 살같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다. 수레가 덜컹거리자 몸이 옆으로 넘어졌다. 앞에 앉은 사내가 욕설을 내뱉었다. 가만 안 있으면 오늘 밤에 코를 베어줄까. 아씨는 그의 눈을 노려봤다. 그 눈빛이 맑았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핏빛으로 흐려졌다. 말없이 피식 웃었다. 그렇게 해라. 차라리 잘 됐지. 인연이 미쳤나 맞아. 미쳤지. 살려고만 했으면 이 꼴은 안 났을 거야. 사내가 칼자루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마부가 말렸다. 야, 도성에서 돈 주고 사온 물건 망가뜨리면
네, 월급에서 깎이잖아. 채 칼자루를 집어던진 사내가 이를 갈았다. 고은아 씨는 그 광경을 비웃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둘만 씨,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내가 다 망가져도 당신한테만은. 밤이 되자 수레가 큰 길가 주막 근처에서 멈췄다. 사내들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며 마부에게 말했다. 이 인연은 묶어둬. 도망치면 죽여버려. 알겠소. 아씨는 등짐처럼 내팽개쳐졌다. 발목에도 포승이 묶였다.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었다. 그저 눈을 떴다 감았다 했다. 달빛이 그녀의 초췌한 얼굴을 비췄다. 피곤한 눈꺼풀을 덮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도성 들어가기 전에 끝내자. 송림골 한편 해연댁은 마을을 떠났다. 허름한 보따리 하나 달랑 발은 흙먼지로 검게 물들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했다. 바람은 차가웠다. 마을 어귀돌담에 기대어 잠시 멈춰섰다. 그곳엔 한때 약초를 말리던 자리만 덩그러니 남았다. 내가 뭘 한 거냐? 해연댁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머리를 돌담에 부딪혔다. 미친년아, 두만이도 그 아씨도 다 망쳐놨어. 그때 낯선 노파 하나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등에 짐을 진 노파는 한동안 해연댁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가씨, 어쩌다 이 꼴이 됐나. 원한이 큰 얼굴이여. 귀신 들겠다. 귀신이면 좋아요. 다 잡아먹게. 해연댁은 피식 웃었다. 그러나 금세 눈물이 흘렀다. 노파가 한숨을 내쉬었다. 고해할 때가 있으면 하고 가. 마음에 담아두면 병 된다. 해연댁은 노파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절망이 잔뜩 서려 있었다. 내가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 총각도, 그 아씨도 내 손으로 끌어들였어요. 다 내 탓이에요.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연댁은 무릎을 꿇었다. 땅을 쥐어뜯으며 울었다. 살아야 한다고 나도 살려고 다 팔아먹었어. 두만이의 착함도 아씨의 희망도 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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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울던 해연댁은 결국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노파는 등을 두드렸다. 살아야 할 거면 살아야 한다. 죽어도 좋다면 다 털어놓고 죽어라. 해연댁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힘없이 일어섰다. 난 이 죄 다 지고 갈 거예요. 끝까지 다 짊어지고 갈 거예요. 그 말이 겨우 끝나자 다시 울음이 터졌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달이 붉게 떠 있었다. 송림골. 의원집 마루에서는 두 마리 꿈결 속에서 아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둘만 씨, 살아주세요. 아씨, 이제 행복해지세요. 아씨, 가지 마시오. 그는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의원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놈아, 살아라. 살아서 이겨라. 그리고 먼 길 수레 속 고은아 씨는 눈을 번쩍 떴다. 사내들이 술에 취해 코를 골았다. 마부도 졸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뒤틀었다. 포승줄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아프면 도망쳐야 해.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조용히 발목의 끈을 비벼 풀었다. 달빛 속에서 눈이 번뜩였다. 둘만씨, 조금만 기다려요. 밤은 더 깊어졌다. 산길 옆 주막 마당에 세워둔 수레 속 고은아 씨는 숨을 죽였다. 사내들은 술에 취해 바닥에 널브러져 코를 골았다. 마부도 초가 다 꺼진 횃불 옆에서 졸고 있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쳤다. 그녀는 피 묻은 손모글로 포승을 조금씩 비틀었다. 끈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아프면 아파야 살아. 그리고 숨을 내쉬며 발목의 끈을 마저 풀었다. 몸을 옆으로 비틀자 수레의 판자가 삐걱거렸다. 사내 하나가 몸을 뒤척였다. 씨, 뭐야? 아씨는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사내는 다시 코를 골았다. 그제야 아씨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살금살금 수레 밖으로 몸을 기어 나왔다. 발이 땅에 닿자 피가 묻은 흙이 축축했다. 그녀는 한 번 휘청거렸지만 곧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뒤를 보았다. 무거운 숨을 삼켰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주막 담장을 넘자. 달빛이 온몸을 비췄다. 찢어진 옷자락이 나풀거렸고 상처난 팔목에서는 피가 번졌다.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발이 돌부리에 찢어지고 가시에 긁혀도 계속 달렸다. 둘만씨? 나 살 거예요? 살아서? 당신한테 가야 해. 그때였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야, 전현이 도망쳤다 잡아라.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왔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달렸다. 바람이 살갗을 찢는 것 같았다. 잡히면 죽어. 발이 더 빨라졌다. 폐가 찢어질 듯 숨이 가빴다. 하지만 뒤에서는 점점 횃불의 불빛이 다가왔다. 좁은 산길로 접어들자 희미해졌다. 나무 그림자가 거미줄처럼 얽혔다. 가시의 옷이 찢어졌다. 피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그것도 떼어내며 달렸다. 더. 하지만 발목이 뿌리 같은 것에 걸렸다. 몸이 앞으로 나가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숨이 턱 막혔다. 입안으로 흙이 들어왔다. 그녀는 사력을 다해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발목이 뒤로 확 잡혔다. 잡았다. 이년아. 사내 하나가 거칠게 끌어올렸다. 그녀는 손톱으로 그 사내의 얼굴을 핥휘었다. 의학 인연이 사내가 뺨을 후려쳤다. 아씨의 몸이 다시 땅바닥에 나가떨어졌다. 눈앞이 핑 돌았다.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새소리 같았다. 사내는 험악하게 숨을 골랐다. 말 잘 듣지? 왜? 못 들어? 넌 돈 주고 사온 거야. 사내가 허리춤에서 줄을 꺼냈다. 피로 얼룩진 그녀의 팔목을 다시 묶었다.
그리고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끽소리 내면 목을 칠 거야.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달빛이 그 눈물을 비췄다. 둘만 씨, 미안해요. 나 못 갔어요?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다.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사내들은 그녀를 끌고 산 길을 내려갔다. 횃불이 깜빡였다. 그 시각, 송림골, 의원집. 두 마리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천장이 어지러웠다. 몸이 무거웠다. 와 의원이 달려왔다. 둘만 눈 떴니? 아씨, 또 그 소리냐? 어딨어요? 아씨, 두마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입술이 바짝 타서 갈라졌다. 의원이 물을 가져와 입에 대주었다. 마셔라. 제발 정신 차려. 아씨, 약속했는데,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두마의 손을 잡았다. 이놈아, 너 혼자 살아야 한다. 아씨, 두 마리 간다. 기다리시오. 못 간다. 내 꼴 좀 봐라. 이 꼴로 어딜 간다고. 두바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피가 마른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 흙먼지와 섞였다. 그는 힘없이 읊조렸다.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 됐다. 의원은 그를 껴안았다. 그리고 같이 울었다. 이놈아, 바보야. 네가 왜 이렇게 착하냐. 해가 막 뜰 무렵. 해연댁은 산길을 떠돌았다. 발은 피투성이었다. 머리카락은 먼지로 범벅됐다. 허름한 보따리는 이미 찢겨 나가 있었다. 그녀는 쓰러졌다. 한 폐사찰의 돌계단이었다. 거기서 몸을 웅크렸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 숨을 고르다. 울음이 새어 나왔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목에서 비명이 터질까봐. 둘만 미안하다. 아씨야, 미안하다. 그녀는 이마를 돌계단에 비볐다. 피가 묻어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가 다 가져갈게. 다 내 죄야. 나도 살고 싶어서 너희를 판 거야. 용서해 달라고 못해. 하지만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녀는 오열했다.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그 울음을 삼켰다. 달은 이미 져 있었다. 동력이 붉었다. 바람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세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두바는 의원 집에서 누운 채 울었다. 고은아 씨는 피투성이로 산길에서 끌어내려갔다. 해연댁은 폐사찰 돌계단에서 오열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의 이름이 끊임없이 울렸다. 아침 햇살이 도성의 문을 비스듬히 비추었다. 하지만 그 햇살은 차갑고 건조했다.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 옆 좁은 골목에 멈춰 선 수레가 있었다. 수레 위에는 고은아 씨가 묶인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자락은 찢겨서 흙투성이었다. 머리카락이 뺨에 들러붙었는데 그 사이로 새빨간 피가 굳어 있었다. 마부가 코를 훌쩍였다. 인연, 이제 도성이다.
눈 뜨거라. 아씨는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눈꺼풀이 떨렸다. 흰자위가 먼저 보였다가 검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 눈은 죽은 사람의 눈처럼 무표정했다. 도성 이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마부는 혀를 찼다. 곱게만 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났지. 곱게 살라고 쳇. 말대답은 살아있네. 그녀는 비웃듯 피식 웃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곱게 살라고 했으면 넌 나 같은 걸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지. 마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도성 안, 이름난 기반의 뒷마당이었다. 그곳에는 기반의 안주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매서운 눈매였다. 수레가 멈추자 마부가 인사했다. 예, 안주인마님. 약조한 물건 데려왔습니다. 저 꼴이 뭐냐, 저항이 심해서 좀 상처가 쓸만해야 돈 준다고 하지 않았나. 마부가 비굴하게 웃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상처야 몇 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안주인은 고은아 씨를 노려봤다. 그녀는 힘없이 수레에 누운 채 눈만 떴다. 하지만 그 눈빛은 죽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차라리 불붙은 짐승의 눈 같았다. 네가 그놈이 데리고 상골까지 숨겼다는 계집이냐. 알아둬라. 여기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이 안엔 네 편 없다. 아씨는 입술을 달싹였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배어 나왔다. 안주인은 시녀들에게 손짓했다. 시녀들이 달려와 아씨의 팔목을 잡았다. 끈이 살을 파고든 자리는 이미 고름이 맺혀 있었다. 아씨가 비명을 삼켰다. 이년이 못 움직이게 묶어라. 시녀들은 아씨를 질질 끌었다. 기반 뒤뜰에 있는 장독대 옆 허름한 창고였다. 문이 열리자 곰팡내가 훅 들어왔다. 여기서 며칠은 물도 못 마실 줄 알아라. 내 놈 같은 건 밥을 굶기에야 말을 듣더라. 아씨는 말없이 끌려 들어갔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녀는 흙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코 짠등이 깨져서 피가 흘렀다. 그녀는 피범벅이 된 손으로 땅을 짚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둘만씩 나 미안해요. 그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긁었다. 손톱이 부러졌다. 피가 배어 나왔다. 미안해요. 나 또 팔려가요. 이번엔 다 끝날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그녀는 이를 갈았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눈빛이 번뜩였다. 한 놈이라도 데려가야지. 송림골, 의원집. 두바는 며칠째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몸은 반쯤 마른 나무토막 같았다. 상처는 아무는 대신 흉터가 남았다. 의원은 지친 얼굴로 죽을 끓였다. 두마의 입에 숟가락을 대주려 했다. 하지만 두바는 고개를 돌렸다. 먹어라.
이놈아, 아씨, 어디 있어요? 그만해라. 데리러 가야 해요. 의원이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두마의 뺨을 쳤다. 정신 차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두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약속했는데,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의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떨궜다. 이 바보야, 이 착한 놈아. 두바는 벽을 짚었다. 온몸이 떨렸다. 상처가 터졌다. 피가 배어났다. 하지만 그는 일어섰다. 가야 해요? 나 가야 해요. 의원이 울먹였다. 그를 부축하려다 말았다. 두마리 비틀비틀 문을 나섰다. 피가 바닥에 찍혔다. 그의 발걸음이 겨우겨우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산길. 해연댁은 폐사찰에 대웅전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있었다. 해가 떠오르자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기운이 빠져서 다시 주저앉았다. 손바닥엔 피가 굳어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목을 짚었다. 스스로를 조르듯 움켜쥐었다. 하지만 힘이 빠져 손이 풀렸다. 그녀는 흐느꼈다. 죽어라. 죽어야지.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죽여줘. 제발 죽여줘. 사찰에 부서진 불상이 묵묵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은 자비롭지도 냉혹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나무 눈이었다. 해연댁은 이마를 돌계단에 비벼댔다. 피가 다시 터졌다. 이 죄 다 가져가 주세요. 둘만 아씨야. 미안하다. 다 내 죄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떨며 울었다. 아무도 없는 산속이었다. 그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도성의 기반 창고 안, 고은아 씨는 흙바닥에서 눈을 떴다. 피와 먼지가 얼굴을 덮었다. 배가 고팠다. 갈증이 목을 찢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죽더라도 저놈들 데려간다. 그리고 둘만씨.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이 무서웠다. 피 묻은 이가 드러났다. 둘만씨. 미안해요. 나 착하게 못 살아. 하지만 당신만은 살아야 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 달빛이 작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그 눈빛을 번쩍 비추었다. 세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울고 이를 갈았다. 이제 막다른 길목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오직 선택만이 남았다. 밤이 깊었다. 도성 기반의 뒷창도 안. 달빛은 찢어진 지붕 너머로 실금처럼 스며들었다. 고은아 씨는 흙바닥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팔목엔 여전히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눈가도 부어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게 흘렀다. 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지 않았다. 창고 문틈으로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년 오늘 꺼내서 손님 맞게 씻겨야겠지. 몸값을 받아야 하니 말이야. 으하하. 아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천천히 흙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렸다. 좋아, 오늘로 끝내자. 이윽고 문이 쾅 열렸다. 시녀 둘이 들어왔다. 일어나, 더러운 년. 한 시녀가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다. 아씨의 고개가 휙 젖혀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시녀가 인상을 찌푸렸다. 죽었나? 아니야. 눈 떠 있잖아. 아씨는 미소 지었다. 시커먼 피가 낀 이 사이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어서 데려가라. 시녀들이 팔을 꺾어 끌었다. 아씨는 끌려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둘만씩 기다려요. 그 시각. 송림골. 두반은 의원집 마루를 나섰다. 몸이 반쯤 부서진 나무처럼 휘청거렸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피가 배어 나왔다. 의원이 울부짖었다. 이놈아 돌아와라, 너 죽는다. 두반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발을 질질 끌며 길을 내려갔다. 아씨, 기다리시오. 발바닥이 갈라지고 흙먼지가 피를 뒤덮었다. 숨이 끊길 듯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내가 약속했소. 밤하늘은 구름이 흘러 달을 가렸다. 해연댁은 폐사찰의 돌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졌고 손바닥은 피투성이였다. 그녀는 기둥을 붙잡고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하! 그녀는 부서진 목탁을 끌어안았다. 마치 그것이 누군가의 몸인 듯. 그리고 흐느꼈다. 둘만 아씨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죽였어. 내가 살고 싶어서. 입술이 갈라졌다. 목소리는 쇳가루를 삼킨 듯 거칠었다. 이 죄 나 혼자 가져갈게. 용서해달라 못해. 하지만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갈게. 눈물이 돌계단을 적셨다. 바람이 불어왔다. 허공에 부서진 기도가 흩날렸다. 도성 기반에 안채 아씨는 억지로 몸을 씻겼다. 시녀들이 거칠게 머리카락을 빗겼다. 목욕물은 피와 흙으로 빨갛게 변했다. 이년아, 그만 좀 버텨. 아씨는 고개를 떨군 채에 이를 악물었다. 눈빛이 죽은 듯 했다. 그러나 입 안쪽에는 뾰족한 비녀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다. 시녀들은 몰랐다. 기반의 안주인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지시했다. 낯선 상단의 상인이 돈을 내밀었다. 신품이라더니 너무 상처가 많군. 몇 달만 키우면 됩니다. 값은 그새 2배로 뽑죠. 그때 아씨가 끌려 나왔다. 옷은 새로 갈아입었지만 여기저기에 멍이 선명했다. 머리는 반쯤 풀어져서 얼굴을 반쯤 가렸다. 상인이 비웃었다.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군. 그게 중요하지. 아씨는 상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마치 짐승 같았다. 상인이 잠시 움찔했다. 인연,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군. 안주인이 손짓했다. 사내들이 아씨의 팔을 비틀었다. 그때였다.
아씨가 입을 열었다. 피 묻은 목소리로. 둘만씨, 미안해요. 그리고 입안에 비녀를 꺼내 목을 찔렀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사내들이 비명을 질렀다. 의학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피가 입에서 넘쳤다. 눈은 꺼져갔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는 웃었다. 당신만은 살아. 송림골과 도성을 잇는 길 위. 두 발은 쓰러졌다. 숨이 가빴다. 눈앞이 새까매졌다. 그러나 입술은 마지막까지 움직였다. 가지 마시오. 피와 눈물이 흙에 스며들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폐사찰. 해연댁은 돌계단에 머리를 박았다. 피가 묻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둘만 아씨야. 미안하다. 너희는 용서받아라. 나는 지옥으로 갈게.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숨이 멎었다. 새벽이 왔다. 달은 지고 햇살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빛은 서늘하고 슬펐다. 도성의 기반 앞 피 웅덩이가 식어 있었다. 송림골의 길 위에는 피와 먼지에 뒤덮인 청년이 누워 있었다. 산속 폐사찰에는 굳은 시신이 차가웠다. 그럼에도 바람은 불었다. 풀잎은 흔들렸다. 새들은 울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